자, 우리 색채 심리. 자, 색채 심리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전 시간에는 뭐예요? 색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색채 조절은 색채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조절이에요.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에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응하는 것을 활용해서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그러면 안전색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인 안전색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색채는 뭐예요? 색채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안전 문제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색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색채 심리, 우리 인간이 색에 대한 어떤 반응은요, 보통 경험에 의한 색 기억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안전에 요구하는 색채들이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 뭘까요? 주목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명시성이 높아야 된다. 뭐야? 눈에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경험, 색 경험에서 이 안전과 관련된 색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쵸? 눈에 잘 띄면서도 우리 인간과 관련된, 특히 안전 색채의 가장 대표적인 색이 무슨 색일까요? 네, 빨간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치거나 찢어지면 뭐가 나요? 피나면, 자, 꼭 우리가 뭔가 사고를 당하면 사실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안 아파요. 여러분 뭐 사고 크게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전 당해본 적 있거든요. 꽝 하고 다치면은 겁도 먹었고 몸에 호르몬 작용 때문에 아프질 않아요. 근데 뭐 보고 울어요? 피 보고 울어요. 겁나서. 그러니까 빨간색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떠한 연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다치거나 하면 이렇게 피 흘려 죽는 거야 해서 가장 우리가 안전 색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색 경험에 의한, 또 빨간색이 눈에 잘 띄는 색이 안 띄는 색이에요? 상당히 높죠? 주목성이 가장 높은 색이 노란색, 빨간색 이런 계통의 색입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은 가장 대표적인 위험을 표시하죠. 뭘 위한다? 위험 중에서 어떤 위험? 아주 고도 위험을 표시할 때 우리가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자, 또는 아주 긴급 표시, 긴급, 위험, 금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어떤 색을 사용한다? 빨간색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다 빨간색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국제 표준 안전 색채의 가장 대표적인 색이 뭐예요? 빨강이 똑같이 균일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색이 또 뭘까요? 노란색입니다. 자, 노란색은 유독 뭐가 높다 그랬습니까? 주목성이 높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은 눈에 잘 띄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의하라는 표시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하라고요? 주의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예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에 제일 잘 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너가 주의하면 안전할 거야 라는 그 또 매칭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 경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달리는 도로에 보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자동차는 빨리 달리잖아요. 또 시멘트는 또 검은색에다가 노란색이니까 또 어때? 주목성도 높은 데다가 명시성까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쁘게 보여야지 그 빨간색 칠하면 안 되겠죠? 물론 위험한 어떤 펜스나 이런 장애물 방지할 때는 빨간색을 사용하지만 주의나 경고는 보통 어떤 색? 노랑을 많이 사용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초록이죠, 초록. 자, 초록은요, 어때요? 좀 안전을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안전 표시에 많이 사용하는 그 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색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색채, 안전 색채는 빨강, 노랑, 초록.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안전 색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도로 초록색 관련한 그 안전을 표시하는 뭐 구급 그 위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 대피소 이런 것들은 이런 표시를 통해서 안전 색채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KS죠, KS. 코리아 스탠다드. 그래서 KSA하고 뭐 00, 뭐 3501 이런 식으로 수를 줘가지고 표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KS는 우리 한국 표준이고 A는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 일반적인 기본을 표시하고요. 뭐 여기 B라는 게 있으면 B는 뭐 기계를 표시합니다. 기계 분야. C는 전기 분야. D는 금속 분야. E는 광산 분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A. 근데요, 선생님 책에 보면은 KSA 3501 그래서 안전색 및 안전표지에 관련한 표준, KSA 3502 이렇게 안전색, 일반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있었는데요. 이게 2005년인가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KSA ISO 3864-1 ISO 국제표준을 얘기하거든요. 그 표준을 그대로 갖다 쓰게 돼서 대체가 됩니다. 뭐로 대체가 되냐면 요거는 폐지가 되고 뭐로 됐냐 그러면 KSA ISO 국제표준과 일치하게 하는 거예요. 3864-1번으로 대체가 됩니다. 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까 싶은데 하여튼 그냥 참고로 해놓은 거니까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색채에 관련한 표준을 정해놓은 것은 2005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전색을 사용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 보면 이제 뭐 안전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을 따르게끔 해놨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외에 자색, 적자색 뭐예요? 보라색 계통이죠? 마젠타. 얘는 무엇을 표시하는 거냐 그러면 방사능 뭐라고요? 방사능. 그 다음에 파랑. 자, 파랑이라는 것은 뭘 표시하는 거냐 그러면은 지시를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색채, 안전 색채 또한 무엇을 고려한 거다 그러면은 색채 뭐예요? 심리를 고려해서 정한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나라 그 비상구가 청록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 국제 표준에서 노란색으로 바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하여튼 그렇대요. 노란색. 청록색으로 하는 이유 우리 뭐라 했어요? 프로키네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도 했다고 하는데 그 프로키네 현상 불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어도 상관없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요번에 그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됐다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벌써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이 색채 조절, 그러니까 색채 디자인. 나중에 2교시 감성 배색할 때 쓰잖아요. 그죠? 네, 색채 조절.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 색채. 자,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색채를 가지고 하는 치료. 뭐라고요? 색채 치료. 이거를 우리는 테라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색을 가지고 뭔가를 치료한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가장 좋은 약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는 면역력이래요. 사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어서 감기가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약은 쉬게 만드는 거예요. 자게 만들고 해서 쉬어서 스스로 그 감기를 이겨내게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항생제 많이 쓰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감기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할 때 우리나라는 초창기부터 항생제를 쓰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항생제는 면역력 자체를 내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는 걸 다 해버리잖아요. 항생제 자체가. 빨리 낫긴 하지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상당히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형식과 좀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네. 여하튼 색채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요. 우리 인간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감, 그래서 그 안정감을 가지고 뭐가 높아지게,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색채만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색채 치료할 때는
향기 테라피도 같이 하고요. 또 거기다가 소리도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욕조에 주변 색도 있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그 식물 이렇게 장미에 이거 뿌려서 그 안에서 쫙 있게 하는 거죠. 자, 몸이 직접적인 치료는 안 하지만 어때? 그때 딱 느낌이 편안하죠? 그럼 그 편안한 느낌 상황에서의 내 몸 안에서는 상당히 면역력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데 여하튼 색으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 색채 뭐와 심리와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색채 치료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컬러리스트 공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요 색채 치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미술 치료하듯이 색채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색을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인간은 세 가지 파트로 돼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육체와 정신과 영혼, 그죠? 예, 그 세 가지의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이 색채 치료는 사실은 육체의 직접 치료보다는 어디예요? 정신과 영혼. 그런데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의 건강하게 되면 육체도 건강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세 가지들을 직접보다는 자연적 치유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광선요법으로 질병을 어떤 일부분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국소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보완치료법이다. 아셨습니까? 효과가 없다면 이미 없어졌겠죠. 그죠? 물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채치료요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레이키, 그 다음에 차크라. 이름도 이쁘지 않아요? 레이키, 차크라. 그 다음에 오라소마. 그 다음에 수정요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예. 이것도 하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잠깐 짧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만 배우려고 해도 사실 뭐 몇 개월 이상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시적인 공부를 해서 색채 심리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러한 그 컬러 테라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색채 치료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기본 색채는 보통 우리가 배색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한색과 난색으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부터 한색과 난색.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태양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태양인의 반대가 뭐예요?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열이 적은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양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빨간색은 이제 보통 보통 음식도 진짜 신기한 게요. 빨간색들을 보면 거의 혈관 계열에 좋아요. 파란색은 또 우리 파란색과 관련된 육체에 좋아요. 조화를, 그런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옛날엔 우리 양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양학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이나 한방침 이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의학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그건 100% 생짜 뭐예요? 임상 실험이에요. 과거에 우리 허준 선생님 만든 동의보감은 직접 먹어보고 직접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한 내용들인 거죠. 실제 이 한의학자들 중에는 자기가 조사하다 먹고 약물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직접 자기가 인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한방도 한의학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 양학과 한약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치료 속도도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요 두 가지로부터 해서 기본 원리는 뭐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 보면은 색채 치료는
과학적인 현대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자연적인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것으로 고유한 파장과 진동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색채 처방과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채가 갖고 있는 우리 색은 분명히 뭘 갖고 있다 그랬죠? 고유 파장을 갖고 있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고유 파장, 에너지,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뭔가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진동이 인간의 신체 조직에 영향을 미쳐 건강과 전서적 균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죠. 이론이에요. 그런데 실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색채 치료인 컬러 테라피에 대한 정의,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또 출제가 되냐면 우리가 치료할 때 사용하는 색들이 어떤 영역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은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만 정리를 한 것이지 어떤 색이 어디에만 이 색은 이 색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것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빨강색은요. 빨강색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빨강 그러면 우리가 혈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혈관계에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빨간색을 보면 흥분한다. 흥분하는 것은 뭐가 빨리 도는 거예요? 피가 빨리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자극한다. 그 피와 관련된 혈액 관련한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럼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혈액순환을 자극한다든가 적혈구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빨강이 흥분이 되니까 약간 어때요? 좀 처지는 느낌의 환자들이겠죠? 어떤 환자들이겠습니까? 소심하거나 또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에 나름대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외에 변비, 설사, 또 원기 부족, 위욕상실, 빈혈, 기관지염 이런 거 다 만병통치약이네요. 여하튼 혈액이라든가 심리적으로는 소심, 우울증 이런 것들이고요.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배변 활동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빨강과 파랑이라 했으니까 파랑부터 봅시다. 자, 파랑은 어때요? 좀 빨강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안정감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안정감 하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호흡이죠, 호흡. 그죠? 그래서 호흡에 관련한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흥분, 두통, 호흡수, 혈압, 근육이 긴장을 한다든가 이럴 때 모두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중대해주는 역할을 해요. 집중력. 자, 요게 강의실에 파란색을 배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색할 때 이 색채 치료 부분을 하나의 근거로 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환자의 어떤 그 병실에 배색할 때 우울증 환자인데 파란색을 놔버리면 계속 어떻게 해요? 자살할 거야, 막 그거예요. 그죠? 막 정신분열 환자예요, 막. 흥분하는 환자를 빨간색으로 놓으면 완전 미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 있잖아요. 소도 이렇게 빨간색 보여주면 왜 와서 흥분을 하고 미친 거 아닐까? 왜 빨간색 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동물은 되게 본능적이잖아요. 1차원적이거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육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걸 하나의 반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3번은 노란색입니다. 뭐라고요? 자, 노란색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것은 혈액, 호흡, 노랑은 뭔가 이렇게 위액도 그렇고 막 위액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노란색이고 뭔가 얘는 뭐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소화계. 노란색은 소화계와 관련이 있다. 소화와 관련해 있어요. 그래서 위장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노랑도 약간 빨간 계열에 있기 때문에 우울 환자라든가 또 불안, 당뇨, 습진, 간 기능 개선, 기억력 회복에도 노란색을 사용한다. 아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초록, 녹색이죠. 초록색은요, 어떤 거와 관련이냐? 면역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계라든가 부교감 신경, 천식, 말라리아 이런 것도 사실은
자연 치료가 돼요. 면역력가 좋다면. 그래서 정신질환, 심장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있는데요. RIGBP, RIGBP 우리 먼셀표색계의 5가지 기본색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색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보라라는 것은 2가지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미치거나 우아하거나. 상당히 이거는 영적인 개념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보라적인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럽거나 영적 결속력, 불면증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보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기한 거는 그 색이 갖고 있는 성격과 상당히 비슷한 것들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색채 심리도 우리 색 경험과 연관된 거란 것처럼 치료도 마찬가지 색과 연관된 거죠. 근데 일단 이 색들을 사용할 때 또 그 치료받는 사람의 어떤 색채 선호도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2차 색인 오렌지, YR, 오렌지라든가 남색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되냐면 빨강과 파랑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네 2가지를 다 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2차 색들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는 이 정도가 이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빨강은 뭐 소화를 안 시키냐 그건 아니에요. 다 가능한데 비교적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색채 테라피의 아주 극히 일부 가장 기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색채 심리에 대한 강의는 기본적으로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색채 심리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제 색채학, 자, 그리고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컬러리스트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 뭐 색채를 조색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컬러리스트가 된다는 건 사실은 컬러리스트의 마인드거든요. 멘탈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멘탈, 정신은 분명히 2가지로 잘한다 그랬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컬러리스트에 가장 갖춰야 할 지식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색채학이거든요. 그러면 색채학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학문 중에 하나가 색채 지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색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색을 보는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색을 보면 단순히 어떤 색이구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색을 보고 우리는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색채 반응에 따라서 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안전 색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치료하기도 한다 이겁니다.